그리고 이번에도 네 2차 전지 얘기를 하실 텐데 2차 전지 지금 오늘 뭐 반등이 왔지만 사실은 뭐 제가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좀 거친 표현들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죽을 맛이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죠? 팔지도 못하고 기회도 놓쳤고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또 특별한 색다른 시각을 좀 주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누르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력 있는 걸까요? 제가 아마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힘들다는 분들 힘들어요.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예, 이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 건데 2차 전지 소재 장비 회사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 기회가 왔어요. 지금 줄이라는데. 예, 아니. 지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천금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작년에 막 2차 전지 날아갈 때 막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샀을까? 지금 가격대 왔잖아요. 왜 안 사세요? 지금 사시면 돼요. 기다리니까 좋은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었던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폭스바겐이 올해 처음으로 배터리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이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기술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각형의 통합 배터리 셀을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유럽의 메이커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다시 한번 편성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를 위해서 5년 동안 약 60조 원을 쏟아붓는다라고 지금 폭스바겐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표가 있자마자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한 대씩 두들겨 맞았죠. 띠용 하고 한 대 맞았죠. 예,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폭스바겐이 발표한 이후에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이 약 7조 원이 날아갑니다. 딱 그 다음날 7조 원이 날아가요. 이 정도로 지금 국내 업체들이 한 대 얻어맞았는데 일단은 뭐 각형, 뭐 파우치형 막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각형이 뭐냐, 파우치형이 뭐냐, 막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안 보실 가능성이 높지. 전기차 뜯어본 사람이 있어?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좀 이렇게 좀 알고 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좀 알을 필요는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전지는 원통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원통형. AA 그 건전지 동그란 거. 동그란 원통형. 원통형이잖아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쓰는 모델인 거고, 이게 파나소닉이 만드는 거고, 각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삼성 SDI가 만든다는 거고, 박스처럼 생기는데. 폭스바겐이 이쪽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게 파우치형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각형하고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식이 비슷한데 파우치형이 좀 다릅니다. 파우치형만 좀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각형하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와인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그란 형태로 양극재하고 음극재 분리막 같은 경우를 뭉쳐가지고 원통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안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빈 공간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우치형은 이 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 방식은 이제 스태킹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이제 각형하고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방식이라고 이제 방식 자체가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각형은 만들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우치형이나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사실 더 첨단 기술이잖아요. 꽉꽉 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면 폭발의 위험이 이제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원하는 대로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모양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각형은 원하는 대로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도 낮기 때문에 상당히 한 단계 낮은 기술이에요. 원통형도 이렇게 쌓다 보면 원과 원 사이에 구멍이 생기니까 거기다 에너지 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폭스바겐이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게 말해서 뭐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가 많이 팔릴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네. 가장 많이 팔릴 시장인데 이게 이 시장에서 뭐 CATL이라든지 CATL, 네. 폭스바겐이 지분을 한 25% 투자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의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중에 거시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5% 정도 폭스바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걔들은 각형이다. 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이 가장 커질 거라고 폭스바겐은 생각을 했을 거고 누가 먼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중국 시장만 제대로 공략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폭스바겐은 각형을 선택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했을 거고 눈치를 본다는 거는 이제 그 시장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팔아 먹어야 되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거기도 팔아야 되니까 그 현대차도 예를 들면 국내 거도 쓰지만 CATL 쓰겠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네.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이번에 SK그룹하고 LG그룹하고 지금 소송전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하대요. 이게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공장을 준비 중인데 여기서 이제 파우치형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우치형을 만들어서 폭스바겐에 원래는 공급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LG하고 SK배터리 소송에서 미국 ITC에 탄원서도 제출을 했죠. 조지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끔 해달라.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지금은 SK 조지아 공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SK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폭스바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한국 대신에 중국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한국 배터리 업체 나는 SK 이노베이션을 믿고 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뭐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으니 이거 중국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폭스바겐이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 이제 각형이냐 뭐 파우치형이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우치형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각형 만들 수 있어요. LG랑 SK 입장에서도 각형 못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각형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파우치형에 좀 집중을 했던 거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각형을 쓴다라고 하면 SK든 LG든 각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할 수 있어요. 대응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보다는 우리 그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센티멘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내재한다는 거죠. 유럽 업체들 위주로 내재한다는 게 아마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이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내재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테슬라랑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배터리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발표한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00기가와트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40기가와트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 되잖아요. 이게 산술상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연간 1억 2천만 대의 전기차를 탑재할 배터리 캐파 생산 능력을 갖추는 거고요. 폭스바겐은 연간 960만 대를 캐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LG화학이 2023년까지 260기가와트가 캐파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캐파 증설이 뭐 잡음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25기가 정도가 됩니다. 삼성 SDI가 100기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합치면 한 500기가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참고삼아 이제 이 부분은 비교삼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통상 제가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얼마가 드냐면 약 3조 원이 듭니다. 3조 원이 들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3,000기가와트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거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900조 원 필요합니다. 공장 짓는데 900조 원이 필요하고 폭스바겐이 240기가와트를 달성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 필요한 게 72조 원입니다. 돈 필요한 게. 그럼 역산을 해볼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년인데 걔네들 목표를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10년인데 그러면 매년 테슬라는 90조 원씩
배터리 생산 공장에만 그 공장 짓는 데만 90조 원씩 쏟아붓는다는 거고 폭스바겐도 매년 7조 원씩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쉬운 규모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있고 돈이 있는 회사입니다. 돈 없지 않아요. 돈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고 폭스바겐은 한 38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누가 장사를 내 돈 현금 100% 가지고 누가 장사를 합니까? 물론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것이고 주주들한테도 투자자들한테도 돈을 빌릴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뭐 자금을 모집을 하고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이 과정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당초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코로나 같이 뭐 이런 사태가 맞닥뜨리면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무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패밀리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핵심은 이제 전고체다. 네, 전고체를 관심 두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결국 이 기술력을 어디서 다음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어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판도가 되겠고. 맞아요. 그렇고 지금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금 4월이 걸려 있는데 뭐 향간에선 뭐 현대차도 내재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네, 배터리 뭐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사실. 현대차는 돈이 없어요. 돈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5조 원 정도 있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죠. 5조 원 정도 그거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턱없이 안 돼요. 이거 배터리 공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기가와트 짓는데 3조 원 든다 했잖아요. 10기가와트 3조 원 정도 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서 내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 테슬라가 뭐 3,000기가와트를 짓겠다. 폭스바겐이 240기가와트를 짓겠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앞으로 돈을 벌 거 아니냐. 뭐 올해도 벌 거고 내년에도 벌 거고 현금 흐름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그럼 뭐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수율을 생각을 해봐야죠. 수율. 우리가 또 수율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충 생각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이 정도 자금을 들여가지고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옥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율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수율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에 앞서 있다라는 뭐 삼성, LG, SK 우리나라 회사들 있잖아요. 이 수율 잡는 데만 몇십 년 걸렸습니다. 네. 몇십 년. 한 예를 들어볼까요?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축적하는데 20년 걸렸거든요. 배터리 기술 완성을 시키는데 20년 걸렸어요. 완성을 시켜가지고 유럽에서 공장 지어서 증설을 했어요.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유럽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의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수율 잡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이게 수율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배터리라는 게 이게 막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폭발 위험을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수천 번,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랑 이게 돈발로 밀어붙여서 이걸 하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막대한 재무적 부담만 안고 전체 배터리 사업을 아마 접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평상 시간이 좀 제한이 없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제 맞춰서 끝내야 돼서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밀렸는데 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살 기회를 지금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옛말에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폭스바겐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이거 엄청난 전기차 시장이 도래를 하는구나. 정말 크게 좀 빠르게 도래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미리 지금 큰 소리를 한번 뻥 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국내 업체는 그러면 셀보다 소재 집중입니까? 소재 업체? 그렇죠. 셀보다는 일단은 LG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문제 끝내야 돼요. 일단은 거기에 실타래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실타래가 풀리기 전까지는 삼성 SDI가 어쨌거나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이 저렇게 대놓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겁먹은 겁니다. 지금 겁먹은 거고 그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성장 속도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네. 어쨌거나 소재 업체들은 수혜를 크게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지금부터는 매수하셔야 됩니다.